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는 제약 이 기업 12월에 무섭게 오를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자사주를 엄청나게 사모았던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 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12월을 넘어서 24년도 상반기까지 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총 자료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 12월뿐만 아니라 2024년도 상반기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나 AI나 로봇에 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를 진행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리포트를 보셨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하는 제약바이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12월 달에 왜 그렇게 무섭게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저커버그와 엔비디아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대거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와 엔비디아의 고위 경영진이 자사주를 대거 처분하거나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영진들이 매도하려는 규모가 자그마치 1억 8천만 달러에 상응하는 규모입니다.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고요. 실제로 여기에 따른 모든 물량들이 매도가 된다고 했을 때 이는 달러화 평가의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주식이 최소 6년 만에 최대 월간 규모로 매도되는 규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였죠. 주가에 대한 상승이 3배 가까이 나왔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메타도 거의 160%, 180%의 단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월가의 전문가들은 메타와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아람코를 제외한 미국의 상위 시가총액 7개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즉 단기간에 오른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기업들 7가지에 대한 기업들은 자사주에 대한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방향성은 상방을 향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종목군들이 꺾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미국에서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형주들 2차전지 로봇이나 12월 달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FTO나 뭐 개별주들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내년에 주도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제약바이오가 왜 내년 주도주를 예고하고 있냐?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제가 자사주 매입을 계속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약바이오 업종이 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일부 제약사들이 잇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왜? 개인 투자들, 즉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함과 동시에 한미그룹 임원들이 자발적 릴레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계획을 밝힌 시점부터 주가가 15%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매입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요. 한미사이언스를 제외한 동아FT나 유한양행이나 셀트리온, 광동제약 등 올해 약세를 보였던 제약 업계가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라고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 바닥을 찍은 상황인데 이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최근에 일제히 반등에 성공합니다. 지난 5일이죠. 코스닥 상승률 10개 종목 중에서 8개가 바이오주에서 나왔습니다. 고금리 부담도 거의 끝이 나고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중국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에 주가 상승을 촉발시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기업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자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고금리는 당연히 최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벤트에도 주가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멈췄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이후에 개별 이슈들이 하나씩만 나와도 주가의 상승 랠리가 빨리 나와주는데 이번 이슈는 뭐예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전 세계적인 호흡기 질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성장이 둔화하는 대형주가 아니라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가 유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이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코로나 이후에 돌아온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침과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확산에 이미 중국이 비상 대응에 나서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은 뉴스로 많이 나왔지만 기침과 감기, 기침 감기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빠르게 확산하자 중국 당국이 비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호흡기 질환 확산과 관련해서 경계령을 내렸는데 이 경계령을 내린 게 코로나 전염 방지 정책을 펼쳤던 지난해 이후로 처음으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폐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겠고요. 교육부는 특히 마스크와 해열제 등 관련 물자의 충분한 비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확산이 되면서 학교 수업도 중단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 내에서 병실 부족 사태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이 소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 소아에서 노인 감염자까지 연결이 되면서 노인 감염자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큼이나 노인들도 상당히 이러한 폐렴이나 감기에 기침 감기에 전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문제들이 지금은 소아에서 끝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으로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 이번 폐렴이 상당히 독종이에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항생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 내성균이 현재 시장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폐렴에 걸렸을 때 항생제만 잘 써도 폐렴이 금방금방 회복이 됩니다. 이 폐렴이 코로나와는 다르게 항생제 치료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대부분 호전이 되지만 올 겨울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항생제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폐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 서울병원 교수는 기존 소아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소아들과 다르게 기존에 입원했던 소아들은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최근에 입원한 소아들은 마크로라이드의 내성을 보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대한 비율이 높다라고 전달하고 있고요. 이게 항생제입니다. 즉,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되면은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면역이 원래 생기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재감염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환자가 한 번 걸렸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재감염이 된다고 했을 때 확진자가 순식간에 급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침 감기와 같이 이러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독감과 폐렴의 초기 증상 구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폐렴의 초기 증상이 독감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몸살, 고열을 견디지 못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폐렴을 확인하는 순간 입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감기를 걸리는 사람들이 이거 감기 아니야? 라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 폐렴이다 라고 확인되는 순간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입원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입원 부족에 대한 병동 부족에 대한 문제들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년과 4년 간격으로 유행하던 세균인데 코로나가 유행했던 기간 동안에 마이코플라즈마가 유행을 안 하면서 지금 대규모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즉 어린애들이 코로나 때 마이코플라즈마가 유행을 안 하다 보니까 폐렴을 걸렸던 환자들이 거의 없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내성이 없는 어린 소아들이 많다 보니까 확산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균들은 대부분 비말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등과 같은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접촉 빈도가 높아서 전파가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특히나 소아들이 확산이 빠르게 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의사가 부족하죠. 현재 소아과가 부족합니다. 그 소아과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이 아프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약품들을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감에 이어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우려가 되면서 해열제와 항생제 등을 지금 계속적으로 증산하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폐렴까지 확산하자 제약사들이 해열제나 항생제를 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독감 의사 환자 분율은 45.8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외래 환자가 10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숫자가 이 의사 환자 분율 수입니다. 그런데 45.8명이 어느 정도냐? 유행을 판단하는 기준보다 약 7배 많은 수치입니다. 보통 한 6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마우스가 이상하네요. 6명 정도라고 하는데 기준보다 약 7배 많은 수치이고요. 마이코플라스마 유행 우려에 국내 독감 유행으로 해열제 등 상비약을 구비해 놓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 이러한 해열제와 항생제를 증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량을 정해놓고 증사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 증상했던 해열제랑 항생제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보수적으로 물량을 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보수적인 물량보다 사려는 상비약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품절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을 겪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소아유로 감염과 축농증에 쓰이고 항암 치료 중인 환자의 폐렴 방지용으로 쓰이는 유일한 항생제인 셉트린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달부터 품절에 대한 조짐이 나왔습니다. 도매상을 통해서 주문하려고 해도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도매상몰에서도 지속적으로 품절이 뜨고 있는 제품입니다. 도매상 한 곳에 만약에 이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하루에 딱 한 개씩만 주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못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열제 품절 대란이 이어지자 소아과에서 처방전을 받아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정부가 어린이약
7개 품목을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식약처 의약품 정책 과장은 소아가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작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면서 어린아이가 계속적으로 부족한데 그 적은 아이들의 맞춤용으로 해열제나 항생제를 만드는 제약회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당연히 적습니다. 생산량 자체가 적고 수요도 작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 허가를 받지 못했던 약품을 비상 수입할 수도 있고 보험약값을 올려주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생산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 나서고 현재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제약사들이 계속적으로 증산하다 보니까 앞으로 해열제와 항생제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급이 따라가 줄 거고요. 거기에 따른 실적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 소아의 폐렴을 시작으로 연초 노인의 감염자 증가 우려까지 감안할 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의약품 품절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미리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폐렴에 대한 이슈가 12월뿐만 아니라 1월달, 2월달 연초까지 노인 감염자로 연결되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종목은 바로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은 얘네가 팔고 있는 이누 스프레이 베타딘이 폐렴 간균과 폐렴 연쇄 상구균 등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향균과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폐렴 관련주로 시장에서 이미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기업 BL 헬스케어의 주식 인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인 BL팜텍과 이번에 양해각서도 체결합니다. 즉 모멘텀이 폐렴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인수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마성으로 엮일 이슈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인 그러한 다국적 제약사와 연이어서 파트너십 체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즉 실적으로 보나 이슈로 보나 그리고 주식 인수 계약이라는 호재로 보나 앞으로의 시장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광동제약도 자사주 매입하고 있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폐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폐렴 관련된 종목군들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24년도 상반기 1월, 2월까지 이슈 주목받을 거 알겠지만 그것 말고도 나는 반도체나 AI, 로봇과도 같은 내년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와 함께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꼭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글 플레이에다가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어플 설치까지 끝내서 작동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이 실행이 될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있고요. 로그인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눌러주시면은 약관 동의가 나올 겁니다. 약관 동의 읽어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까지 적으시면은 회원가입은 끝이 납니다. 아니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되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적는 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신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이라고 제가 공지사항에 업로드해 놓았는데 해당 공지사항 클릭하시고 스크롤 내리시면은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파일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연구소장이 가능하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단기 급등주도 급등 추천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와 함께 핵심 자료집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뉴스들과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제가 직접 8시 30분 이전에 장전 급등 뉴스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에 해당 뉴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중요한 뉴스에 따른 관련주가 뭔지에 대해서 한눈에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제가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드리는 컨텐츠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